안녕하세요. 요즘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로 굉장히 테슬라 시장이 핫한데요. 저도 이제 5월 14일 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보통 테슬라를 계약하는 시점부터 많은 분들이 테슬라 액세서리를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달이 나서 그냥 매일매일 알리익스프레스를 들어가서 막 장바구니에 잔뜩 담아두는데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가성비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직 주니퍼 용품들은 대부분 실사용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구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동안 구매했던 것들도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 4년 동안 개선돼서 좀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구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있고요. 지금 타고 다니는 이 모델 Y는 판매를 할까 싶었지만 그냥 제 와이프가 타게끔 하려고 이왕 주는 김에 마침 조우아에서 협력 요청이 와가지고 조우아 제품들 몇 가지 받았습니다. 처음에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보내준다고 했을 때 사실 진짜 제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들은 거절을 했고요. 제가 정말 필요한 제품들로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품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리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뭐 받았냐면 이거 제가 사실 리뷰 영상을 언박싱 영상을 찍어 놔서 다 개봉이 되어 있는데 일단 목쿠션 무조건 필요합니다. 알게 모르게 목쿠션이 무조건 있어야 돼서 이 목쿠션 구매했고, 컵홀더 이것도 왜 필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USB 허브, 스마트폰 거치대는 2개 받았는데 이 유니버셜 롤러 마운트랑 맥세이프 마운트 2개 받았습니다. 저는 요거 하나만 요청했는데 2개 같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알겠다 그럼 보내줘라 해서 2개 다 받았고요. 센터 콘솔 트레이, 암레스트 스토리지, 여기 있는 제품들이 다 지금도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이고 이 조우아 제품들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컵홀더가 있는데 왜 필요하냐, 지금은 요거 끼워져 있는데 이거 내가 어디서 났지? 누가 줬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조그만한 거를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없으면 컵을 이렇게 꼈을 때 얘가 되게 헐렁헐렁해요. 이렇게 고정된다는 느낌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없는 상태로 음료를 보관하면 좀 불안합니다, 많이. 특히나 이제 텀블러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얇은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고정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일체감도 없고 뭔가 좀 별로, 이렇게 더럽게도 관리가 됐었네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른 이유도 있는데, 조우아 제품은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꺼내가지고 그냥 세척을 하면 됩니다. 세척을 해서 말려가지고 다시 끼워 놓으면 되겠죠. 요거 하나는 2열에다가 장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넣어 놓으면 안정감 있게.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니고,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막 음료를 흘리고 지저분해지면 빼서 얘도 같이 빼가지고 세척을 해버리면 딱 좋겠죠. 핏감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카시트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진짜 높낮이가 다르네. 여기는 낮고 여기는 깊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2열에는 잡아주는 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있네요. 여기는 어차피 옆에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으니까 얘는 그냥 밑에가 더러워지지 않는 용도로만 이렇게 끼우는 것 같아요. 크게 차이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트레이는 구매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 목베개입니다. 이게 테슬라 차량이 목베개가 없으면 뭔가 여기가 굉장히 많이 붕 뜨거든요. 이게 아직도 왜 이렇게 제작이 되는지 미스테리인데 어쨌든 굉장히 불편해서 많은 분들이 이 목베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목베개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지금 이거 처음에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구매하시는 게 저건데 저거는 너무 푹신푹신해 가지고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요거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딱 목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요게 단점이 여기가 가죽이어 가지고 여름에 엄청 더워요. 여름에 뭔가 이 목덜미를 자꾸 덥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우아 거 넥필로우를 구매했는데 패키지부터가 그냥 고급짐이 다릅니다. 이렇게 외피가 2개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냉감 패드, 그냥 진짜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일단 시원해요.
벌써 시원한 이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냉감 패드로 된 피가 있고, 외피가 있고, 이건 딱 봐도 따뜻해 보이네. 겨울에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외피가 있습니다. 근데 뭐 겉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딱 끼웠을 때 내 목덜미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좋다. 좋다. 이거 좋다. 좋아요. 이거, 뭔가 푹신푹신한데 딱 잡아주는 느낌? 저건 너무 말랑말랑해서 딱 잡아주지 못하고, 이건 또 너무 딱딱했다면, 이거는 적당히 말랑말랑한데 또 적당히 딱딱해서 잡아주는 느낌이 딱 드네요. 여기 이렇게 뭐 벌집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이게 운전할 때 포지션이거든요. 오, 좋은데? 전에 사용했던 것보다 확실히 이게 딱 잡아주는 게 좋고, 무엇보다 이게 좀 시원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쓰던가 하나 더 사던가 해야겠는데? 자, 다음 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됩니다. 스마트폰 거치대. 도대체 이만한 태블릿이 있는데도 이 스마트폰 거치대가 왜 필요하냐? 테슬라 내비는 기본적으로 T맵 베이스로 하기는 하는데, 맵 자체만 T맵이지 이 뭐 실시간 경로라든지 이런 경로를 짜주는 건 T맵이 아니라 테슬라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테슬라 내비가 너무 멍청해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이렇게 가면 빠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실시간으로 빨리 가는 길을 알려주나?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멍청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가입하지 않으면 그게 월 7,900원인데 월 7,900원짜리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사용하지 않으면 실시간 교통량이라든지 그리고 위성지도 이런 것들이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과속 카메라라든지 이런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지금은 과속 카메라랑 이런 걸 안내를 해주니까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사용할 만한 요소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속 카메라 이런 거 안내를 하나도 안 해줘서 멍 때리고 운전하다 보면은 과속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스마트폰 거치대에다가 핸드폰으로 T맵을 켜놓고 사용하는데, 저는 지금 요크 핸들을 하고 있어서 여기 앞에다가 이 마운트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T맵을 켜놓고 다니거나, 원래 여기는 제가 태블릿을 설치해뒀는데 태블릿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렇게 T맵을 켜놓고 다니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건 제가 핸드폰이 두 개여서 알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 설치를 해놓고 다니는데요. 여기는 원래 태블릿을 놓고 다닙니다. 아무튼 이 마운트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있는데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요크 핸들을 원상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원형 핸들로 다시 원상복구를 할 건데, 이 원형 핸들로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여기가 시야가 핸들로 가려지기 때문에 뭔가 이질감이 들고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우아 제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언박싱을 하면서 좀 놀랐던 거는 구성품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아주 배려 깊은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운트 하나랑 요 케이블이 들어있는데, 이 케이블 아주 배려가 좋았습니다. 케이블이 1.75m입니다. 왜 1.75m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여기에 케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이 케이블은 2m짜리인데 2m짜리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분이 너무 많이 남아요. 보통 이 케이블은 2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여기 안쪽으로 선을 집어 넣어 가지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2m짜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렇다고 해서 1.5m짜리를 쓰면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1.75m를 넣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또 센스 있는 부분은 여기 한쪽이 또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것도 한쪽이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자 케이블을 쓰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2열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여기를 팡팡 치게 되면 또 꺾이거나 단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역자로 깔끔하게 쓰는 게 좋겠죠. 일단 조우아 거 딱 꽂아가지고 대충 선 마감을 해서 이렇게 쫙 빼봤는데, 딱 요만큼 트로 선을 빼서 이렇게 넘기면 딱 요만큼 남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맥세이프 마운트는 이쪽에 C타입을 꽂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흡착 형식입니다. 여기 뒤쪽에 이런 식으로 붙였고요. 부착도 뭐 그냥 붙이고 흡착하면 끝이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케이블을 꽂아주고, 이쪽은 또 마감할 수 있게 케이블 타이가 있거든요.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하고 충전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맥세이프는 보통 아이폰에만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은 저처럼 갤럭시인데 이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용을 해야만 이 맥세이프 거치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맥세이프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글로벌 마운트도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마운트는 이런 식으로 그냥 끼워서 넣으면 되는데, 뺄 때는 뒤에 버튼이 있어서 그냥 원터치로 한 번에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맥세이프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글로벌 마운트를, 유니버셜 마운트구나, 이 유니버셜 마운트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뒤에 C타입 단자가 있어서 1.75m C타입 케이블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센터 콘솔 트레이인데요. 너무 더러운데? 엄청 깊어요.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이만큼 들어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관을 하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여기 끝까지. 그래서 중간에 이런 트레이를 놓고 서랍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알리에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산 걸로 추측이 되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흔히들 하시는 신차 패키지를 하면 거기서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비싸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할 때 약간 청소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청소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조우아 제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조우아 제품으로 바꾸려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뭔가 더 안정적인데? 기존 거랑은 좀 다르게 뭔가 얘가 더 안쪽에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요거 사용할 때는 이 뚜껑이랑 얘랑 높이 차이가 안 나서 이 카드 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더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안정적으로 빼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 뚜껑을 닫을 때도 그런 게 없고, 여기에 물건이 쌓이면 뚜껑이 안 닫힌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도 뚜껑이 잘 닫히는 그런 게 있네요. 마찬가지로 이거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가 더러워질 거란 말이죠. 그럴 때도 역시 실리콘 재질이기 때문에 그냥 다 빼가지고 물 세척 해버리고 말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암레스트도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수납력이 엄청나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뭐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이런 것도 나오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 안에는 어떻게 써? 서랍형이 아니네. 여기는 워낙 사용을 자주 안 하니까, 진짜 애지간하면 사용 안 하는 물건들을 하긴 평상시에도 그렇긴 하거든요. 애지간하면 사용하지 않는 애들을 여기 이렇게다가 잘 넣어두고, 그 위에다가 그나마 좀 잘 쓰는 애들로 한 번 더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게끔, 얘는 버려야겠다. 보관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시거잭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아무래도 저는 지금 이 앰비언트를 꽂아 놨는데, 이 앰비언트를 빼고 그 하이패스를 여기다 꽂아 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거잭 하이패스로 해가지고 닫으면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두니까 깔끔한데? 되게 깔끔하네요. 좋네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위에다가도 끼우는 제품이 있어요. 있으면은 보관함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비상금 느낌 나가지고 하나 사서 여기다 비상금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요것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센터 콘솔 트레이를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요것도 있는데, 이거는 45W USB 허브입니다. 이 허브는 보통 제가 겨울에 많이 쓰는데, 겨울에 이런 차량용 가습기를 쓰거든요. 차량용 가습기가 아직까지도 C2C는 많이 없고, 보통 A타입에다가 요 단자를 꽂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A타입에 5핀 쓰는 가습기가 많아서 여기 앞에가 C타입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항상 이 허브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용했던 허브는 여기 위에까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위에까지 나와 있는 허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안 닫히고 요만큼만 닫히거든요. 물론 조우아에서도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게 좀 보기 싫어 가지고 조우아 거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호환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꽂아 놓고 LED도 켜집니다. LED도 켜지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렇게 핏이 딱 맞게 호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뚜껑도 닫힙니다. 저는 이 깔끔한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한 거고요.
C타입 두 개도 물론 더 사용도 가능하고, 여기 USB A타입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A타입 두 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 놓고 여기 밑에에도 USB로 연결되는 하이패스를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나중에 영상에서 다루긴 할 건데,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대신 이 라우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차량에 와이파이가 연결될 수 있게끔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우터도 여기다 넣어놓고 그냥 상시적으로 USB로 계속 전원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내부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참 이제 내 차가 아니잖아. 아, 라우터도 하나 더 사야겠네.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너무 깔끔하죠? 테슬라 발매트는 거의 많은 분들이 변경을 하실 거예요. 그 발매트가 약간 먼지도 잘 안 털리고 조금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TP 매트로 바꾸시는데, 저는 에코라이너 3W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매트의 장점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지 날림도 거의 없고 세척도 엄청 편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너무 편하고요. 에코라이너 3W 제품은 이제 이게 불도 안 붙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알고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니퍼는 조우아 제품을 또 사용을 해볼 거라서 나중에 조우아 제품이 오면은 이 매트와 그 조우아 제품도 함께 비교를 하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핏이에요. 핏. 이 차체와 얼만큼 잘 맞느냐, 딱 떨어져 맞느냐, 뜨는 부분이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에코라이너 제품은 뜨는 부분 없이 핏이 굉장히 잘 맞기로 유명한 회사 제품입니다. 이 카메트도 필수품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궁금해하실 분들이 조금 계시기는 할 건데, 이것은 방향제입니다. 힙합 모양을 한 방향제. 근데 요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여기 6만원 정도 하고, 이 안에 있는 고체 방향제를 2주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그 방향제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쁘기는 한데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저는 저거는 재구매할 의향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요것도 주니퍼에는 안 달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귀염템이니까 이런 부분은 개인 취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랙박스. 지금도 블랙박스는 달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엄청나게 말이 많은데요. 저는 지금 이 블랙박스와 조주석 밑에 보조 배터리도 달려 있어요. 근데 그냥 제 경험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4년 동안 사고가 5번인가 6번 났는데, 그 사고가 나는 동안 이 블랙박스로 인해서 이득을 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 테슬라의 빌트인 캠으로 사고 처리가 다 가능했고요. 테슬라 블랙박스는 음성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블랙박스를 달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 음성 녹음 때문에 큰 위기를 모면한다거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굳이 음성 녹음 때문에 이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야 되냐 라는 부분도 있고요. 블랙박스를 설치할 때 대부분 보조 배터리를 설치를 하는데, 보조 배터리가 이제 화재 위험성도 있다고 해서 약간 그런 불안감을 안고 굳이 사용을 해야 되느냐 라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결론은 낼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이 블랙박스 제거할 거고 보조 배터리 제거할 거고요. 주니퍼에는 블랙박스를 설치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약간 튜닝 쪽으로 넘어갈 부분일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가 이 요크 핸들. 저는 요크 핸들 적응만 잘 한다면 아주 추천드립니다. 저는 주니퍼도 요크 핸들이 나오면 변경을 할 의향이 충분히 있고요. 이 요크 핸들을 쓰다가 원형 핸들을 쓰면 여기가 알게 모르게 답답해요. 그래서 요크 핸들을 한 번쯤 맛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델 Y는 보증 때문에 전부 다 순정화를 시킬 예정인데, 그래도 이 요크 핸들은 좀 아까워요. 와이프도 원형 핸들을 쓰고 싶다고 해서 순정화를 시킬 예정이고, 구조 변경도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모니터는 스위블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설치를 한 건데, 이것도 모델 X는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왜 모델 Y랑 모델 3는 안 넣어주는 건지. 이거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순정은 요 정도 각도예요. 근데 스위블 모니터를 하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맛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 좀 제발 넣어줬으면 좋겠다. 자동으로 안 돼도 되니까 수동으로라도 되게끔 모가지에다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보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정화를 시킬 겁니다. 그 다음은 리어 모니터인데요. 이것도 사실 간지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크게 잘 사용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뒤에서 유튜브를 튼다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앞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운전자 위주로 돌아갈 때는
크게 중요한 역할은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하이랜드랑 주니퍼는 이게 있잖아. 저는 이것도 다시 순정화를 해서 떼버릴 예정입니다. 아,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자,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사시는데 요거는 왜 자꾸 안 사시는지 좀 모르겠어요. 동네에 슈퍼차저가 없는 분들,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DC 콤보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이게 예전에는 20 얼마여가지고 무조건 사셔라 라고 했었는데 지금 45만 원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아직 한국은 슈퍼차저가 많이 없기도 하고, 서울이 아닌 이상 일반 고속 충전기가 훨씬 더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충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구매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하나가 있지만 주니퍼가 올 때쯤 하나 더 구매를 할 겁니다. 아니 뭐 이제 다 테슬라 규격으로 바뀔 텐데, 그리고 그게 언제 될 줄 알고. 테슬라 규격의 고속 충전기를 지원하고 있는 워터 충전소도 많이 없습니다. 이 DC 콤보로 충전하는 충전기가 5개면 테슬라 전용 충전기는 하나예요. 누가 사용하고 있으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나갔을 때 휴게소를 가야 된다. 근데 DC 콤보가 없다?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 점 알아두시면서 DC 콤보는 진짜 구매를 좀 해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DC 콤보 구매하면서 DC 콤보 케이스도 구매해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도 많이 찍어놨지만 이 DC 콤보가 무겁기도 무겁고 케이스 없이 사용을 하면 미끄러워서 간혹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사용을 하면 그립감도 좋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밑에 받쳐주는 기능입니다. 이 받쳐주는 게 DC 콤보를 꽂았을 때 이 무게 때문에 처지면 접촉 불량으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쳐주면 접촉 불량으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DC 콤보 케이스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DC 콤보 케이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인파트랑 노빅, 이 두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브랜드는 요 실리콘 케이스로 해서 굉장히 핏감 좋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 외에 막 3D 프린터기로 만든 것들은 구매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비교 영상 찍으려고 2개 다 구매를 해봤는데 다 부셔져요. 다 부셔지고 내구성도 별로 안 좋고 되게 허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가지 회사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 요거는 좀 제 너무 개인 취향인데, 저는 이 충전기 세트를 운전석 밑에 이 서랍장에다가 넣어 놓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충전기 세트를 트렁크에다가 두시는데, 아니 또 내려가지고 트렁크 열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운전석 밑에 서랍장, 요거 알리에서 많이 판매를 합니다. 요거 사가지고 이렇게 넣어 놓고 충전 필요할 때 쏙 꺼내서 이거랑 카드랑 꺼내서 가든지, 뭐 완속이면 완속 어댑터만 딱 꺼내서 가든지, 요거 아주 편합니다. 뭐 전기차 충전 카드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DC 콤보 받침대가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다이소에서 도어 방지 모식인데, 요거를 DC 콤보 밑에다가 받쳐서 사용을 했었어요. 요거를 이제 버려도 될 거고, 그리고 요거는 완속 충전기 락입니다. 요것도 이제 필요한데, 요것도 제 영상 찾아보시면 이게 왜 필요한지 나오니까 그 영상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구매를 해두면 좋다, 추천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너무 필요해서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지금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데요. 이거 편집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미쳐버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조우아 제품들을 보다 보니까 유일한 단점이 하나더라고요. 가격. 조우아 제품들은 퀄리티가 좋은 만큼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알리랑 비교하면 당연히 비싼데, 이 조우아 제품들 요 아래 코드를 사용해서 구매를 하시면 5% 할인이 적용되니까 조우아 제품들 구매하실 분들은 이 할인 코드를 사용하셔서 구매하시면 뭐 좋겠죠. 그리고 저도 주니퍼를 인도받게 되면 주니퍼에다가 사용하는 액세서리들 한 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 이거 언제 정리하냐.